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 정부 들어 4년 4개월 동안 3.3제곱미터당 서울 아파트 값이 정확히 2배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값은 2017년 5월 2,326만 원에서 지난달 4,652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구별로는 성동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값이 2,306만 원에서 5,180만 원으로 124.7% 올라 가장 높았습니다. LH의 LH 전세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 건수 상위 20명이 LH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에 달했으며 사고액만도 74억 2천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강모 씨는 전북 익산 주택등지에서 전세금 46건, 20억 8천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구에서요, 평당 아파트 값이 2배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나 노원구와 성동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무려 120%가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요, 젊은 층의 패닉 바잉도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렸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우선 02-315-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단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시죠. 박영시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 좀 알아보고 공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요즘 갈수록 내 집 마련에 있어서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대출 관련해서도 알아보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될 사항들 정리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금리는 이제 인상이 지지난달에 됐고 이번 달에 다시 또 금리는 동결이 됐죠. 올해 또 하반기, 지금 현재 11월, 12월 중에 이제 금리가 또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계획들이 차질이 많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하다못해 내 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세입자들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도 많이 발생할 테고요. 그 민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뭐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딱히 뭐 자구책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수대출과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어떻게 연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간별로 전세대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전세대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기관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알고 있는 HUG라고 하는, 그다음에 SG의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주택금융공사와 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이거나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제출을 받기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집이 없거나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이거나 또는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기업이 아니죠. 이제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이거나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인 건 맞고요.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 제한은 없기 때문에 뭐 연소득이 얼마가 되거나 상관이 없이 일단 무주택자이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관련된 내용에서만 보증서 발행해 주겠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지역이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도시보증공사가 조금 다른데요. 수도권 지역은 똑같이 동일하게 5억 원이고요. 5억 원까지는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가 3억 원, 그다음에 도시보증공사가 이제 4억 원입니다. 그리고 SGI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뭐 조건만 맞는다면 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 뭐 이런 조건이고 당연히 수수료율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조건 저런 조건을 안 따지고 이제 보증서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업보다는 수수료율은 높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대출 한도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 이게 이제 주택금융공사 기준이고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2억 원. 그러니까 1주택자인 경우는 도시보증공사와 금융공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원까지는 이제 보증서가 발행 조건 되는 거고요.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2억 2천만 원, 무주택자가 4억 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금융공사보다는 SGI 뭐 보증보험료가 높은 이 SGI보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쪽으로 많이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 이제 SGI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5억 원 이제 대출 한도가요. 그래서 1주택자인 경우는 3억 원까지로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이제 보증서를 발행을 받게 되면 각 은행에서 이제 그 보증서를 보고 대출금을 실행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이제 이런 보증서를 발행받기 위해서 굉장히 보증료를 또 월 내는 거거든요. 또 이제 보증료를 내면서까지도 실제적으로 이런 보증서를 발행받게 되면 보다 원활하게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청년층이나 뭐 신혼부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청년층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여지만 되고요. 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현재 등본상에 올라가 등재돼 있는 사람 중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이게 청년이라 하더라도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부부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순자산가액이라는 얘기는 자동차부터 해서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금액은 2억 9,200만 원. 이건 2021년도 기준입니다. 내년 되면 좀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면적으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3평형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도 면지역은 100평방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지역이 아니면서 읍면 단위에 있는 현재 주택인 경우에는 100평방미터까지 현재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은 전세자금 대출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 후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현재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 보증금 한도는 실제적으로 1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차 보증금의 한도는 현재 1억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열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입니다. 이자가 현재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또는 5천만 원 초과, 또 1억 원 이하 구간별로 해서 이제 이율이 다른데요. 이제 그 대신에 구간별로 해서 이율이 다른 조건은
이제 부부 합산, 신혼부부니까 부부죠. 부부 합산 연소득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낮겠죠. 1.2, 1.3, 1.4, 1.5%까지. 그러니까 1.2%부터 1.5%까지입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시까지. 이자 비율은 그렇고요. 그다음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해서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6, 1.7, 1.8.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구간별로 해서 0.1%씩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4천만 원 초과해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 9, 2.0, 2.1까지.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는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 구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부부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뭐 대기업도 좋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현재 보증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 19세 이상 똑같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이나 아니면 1인 창업가, 혼자서 창업을 한 사람까지 해당되는 거고요.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자산가액은 똑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하고 똑같고요.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2억 원 이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1억 원 이하냐, 아니면 전세금의 10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여액후 총보증금의 100%까지 가능하고요. 또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의 경우는 80%.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HUG에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금융공사 얘기고요. 담보별 대출 한도에서 재직한 경우 보통 이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보통 이제 전세금 대출 받는 것도 이제 그 해당 기업체나 회사에 얼마나 근무했는가, 근무 이력을 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짜리들은 대부분 다 좀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가지 조건들이 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년 이상이 돼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하도 뭐 말이 많아서 다시 한번 준비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계약갱신 시에 종전임대료에 임대료는 5%까지만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또 계약 만기 전 2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은 거로 간주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작년 12월 9일 이전의 갱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포함, 이제 서로 간에 얘기 없이 갱신된 계약이나 서로 얘기 있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계약하는 거는 임대차 계약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얘기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별로 봤을 때 이 법령 장치가 시행됐던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제 어떤 그 기간적인 조건이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정도 가져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현재 거부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암묵적 계약, 묵시적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갱신 청구권 없이 서로 간에 얘기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암묵적 계약이 갱신됐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얘기 없이 기간이 그냥 오버가 돼버린 거니까 지나가 버린 겁니다. 계약의 기간이 지나가 버렸을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미사용된 곳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집주인이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수용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명서 없이 암묵적 계약을 했을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임차인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이거는 전세와 월세가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임차인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러니까 뭐 계약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현재 실제적인 내용과 다른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거겠죠.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전대는 실제적으로 다시 자기 임의대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는 거죠. 또 임대인 및 직계 정비석이 실제 거주하라는 경우 이렇게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거주할 테니 당신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실거주로 2년 정도를 채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짓으로 임차를 내보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3개월분, 전세금의 4% 또는 임대료에서 세임대료를 뺀 금액에 2년분을 곱한 금액 또는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전세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민원들이 발생하겠지만 법령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 대출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들과 예사항들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내게 적용되는 건 있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투자할 만한 지역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과 3호선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 찾아볼 텐데요. 자, 가격 볼까요? 시세 보시면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오늘 강남에서 찾아볼 곳은 첫 번째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아마 교대역 쪽에 수많은 법조타운을 비롯한 유동 인구를 보시고 주택이랑 상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만나볼까요? 네, 서초동에 신축 완료된 주택이고요.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주택이 워낙 많으신 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을 요즘에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대역 건너편 쪽이고요.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죠. 또 경부속도로 지하사업 진행되면서 서초 IC 구간이 또 그만큼 또 확장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강남대로와 현재 테헤란로 그리고 장제터널 개통되면서 서초사동 방배권역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서초면 RNCD 단지, 이제 양재 IC 주변 업무 단지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럴 때 위치적인 여건이 또 이제 위로는 법원 단지가 있고요. 굉장히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학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중학교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가 이제 명문고등학교나 명문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굉장히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센트럴시티부터 세비섬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되는 클래식 악기거리, 현재 예술에 관련된 어떤 특화된 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좀 조용해지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아질 지역이고요. 그 주변에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예술의 공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운 부지가 이제 개발이 되면 당연히 판매시설과 유통시설,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삼성타운 현재 있고요. 또 테헤란로라든가 또 강남대로 연결된 지점이기 때문에 업무 밀집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한남부터 양재IC 구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볼거리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서초와 반포 구간이 주거 및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별개의 이제 어떤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영화관이라든가 쇼핑몰, 호텔부터 해서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초역세권이니까 청년 임대주택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그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현재 실제적으로 가격은 다세대 주택이 5억 4천만 원부터 6억 8천만 원까지 또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1억 원에서 2억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4억 6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을 활용하셔서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까지 활용을 하시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8천만 원 들어가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강남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워낙 좋고요. 학군도 좋고요. 또 개발호지라든가 희소성 높은 신축 부지에 또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요. 또 보유할 수도 있고 또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과 근생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동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유동인구 고려해서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강남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자, 시세 보시면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구 안에서도 상징적인 동네입니다. 업무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테헤란로 따라서 역삼동에서 직장인들이 찾을 만한 소형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주변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사항들 어떤 거 만나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테헤란로가 강남대로와 연결된 지역이죠. 강남역과 역삼역의 현재 더블 역세권이고요. 최역세권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나 거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이제 국제로 복합지구가 있는 삼성동, 그다음에 현재 역삼역과 강남역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곧 개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는 더욱더 많아질 거고요.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각종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 역삼동 주변은 1인 창업가라든가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니까 소형 주택 1.5룸의 청년 창업가들을 향한 어떤 임대 수요가 그만큼 풍부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차 수요에 관한 수익률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또 유동을 하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30들 아직 미혼인 직장인들이 당연히 1.5룸이나 원룸을 떠서 어떤 찾을 수 있는 조건들,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잘 되는 지역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을 현재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프라는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전철부터 해서 그 주변이 연결된 교통망 시설들이 워낙 좋죠. 그런데 2호선 라인부터 해서 각 거밀처럼 연결되는 전철 라인이라든가 또는 교육시설부터 해서 의료시설들, 행정시설들, 또 법원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은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1인 가구의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이 실제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현재 등급의 오피스텔도 시세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는 시세에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을 하고 단순하게 임대 수익만 바라보는 수익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르네상스 호텔 자체가 이제는 업무 시설과 숙박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 준공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입주하면서 슬슬 또 이제 기업체들 입주하고 중소기업 늘어나고 직장인들 늘어나게 되면 그 수요가 또 추가적으로 현재 증가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지하 구간의 교통개발, GTX 노선, 지상 구간의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 또 탄천과 주변에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섭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호텔이라든가 판매시설, 오피스가 같이 만들어지고요. 지하 구간 개발 통해서 이제 교통망도 그만큼 개선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송파라든가 이런 지역도 같이 연계 개발하면서 스포츠와 특화된 지역들 같이 5개 권역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당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 구간 개발을 GTX A 노선, 현재 C 노선, KTX, SRT까지 같이 연결되고 지하 구간 개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각 층마다 현재 환승장을 만들고 이용객들이 현재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상권들이 만들어지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 구간은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현재 존재하는 상업 지역들을 3종까지 포함됩니다. 용적률을 높여준다. 600에서 800%, 220에서 250%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들이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도 가능합니다.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아주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임대 금액은 2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05에서 130만 원 이상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테헤란로. 거기에 수익률까지 높고 노후생활 보장되고 향후에 가치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에 여러 개 보유하면서 수익도 보고 나중에 되팔 때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현재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봤고요. 자, 시간이 너무나 빠릅니다. 내년도의 준비를 위해서 전화 한 통 주시면 무료 1:1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2022년 부동산 투자의 유망 지역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그럼 오늘 박영희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은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가을날에 부동산 찾아보러 가고 싶은데 오늘 이제 TV를 통해서 한번 가볼 텐데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 선호도 높은 곳이죠. 강남 3구. 강남 서초구에서는 아무래도 투자 선호도가 높은 죄송합니다. 예.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이제 잠실이 있는 송파구 세 곳이 이제 강남 3구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오늘은 송파구하고 강남구 역삼동과 가락동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기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강남 3구 중에 첫 번째로 송파구 쪽으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3호선과 8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락시장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주택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자, 가격은 약 6억 6,500만 원에서 6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 3구라고 하면 또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송파구 가락동을 주목하시는 이유 궁금합니다. 자, 3룸이거든요. 위치부터 찾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 3룸이 10억이 넘잖아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근데 그래도 가락동은 투자가 조금 용이합니다. 6억대이기 때문에 3룸이고 널찍합니다. 25평입니다. 그리고 교통 좋고 여러 가지로 갖춘 곳입니다. 우선 이제 가락시장역, 가락동 하면 이제 가락시장역이 더블 역세권으로서 이쪽이 많이 주축이 되고 이쪽이 번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곳이 이제 많이 주목하는 곳이고 주변에 가락시장의 그 업무지 그쪽에 종사자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요 바로 옆에 올림픽 패밀리 재건축도 지금 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자꾸 깨끗해지고 주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변에 보면 뭐 거여 마천 뉴타운도 있고 위례 신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쪽 지역의 반사 이익들 있죠. 반사 이익들이 이쪽이 가치가 높아지면 이쪽은 가치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그만큼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생활 인프라 뭐 말하나 마나 이쪽에 보면 롯데타워 있는 쪽에 우리가 보면 제2롯데월드가 있고 석촌호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항상 건강 체크해야죠. 아산병원도 있고 이쪽에 수소 쪽에 보면은 일원동 쪽에 보면 삼성 서울병원도 있고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동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 송파구에서는 유일하게 잠실동이 되어 있어서 바로 옆에 가락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 석촌 고분군도 있고 가락시장 현대와 문정 법조타운 수서역 GTX A 노선이 들어오죠. 제일 빨리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업무 단지가 이쪽뿐 아니라 업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잠실에서 문정 법조타운 바로 옆에 있죠. 수서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이 되면은 바로 옆에 가락시장 가락동 쪽이 굉장히 번화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잠실 마이스 단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업무단지, 강남역, 양재 오면 RNCD가 접근성이 매우 이쪽에서 송파 가락시장역에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직주 근접지로 지금 강남구는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조건은 말할 필요가 없다.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편리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면 송파구 가락동 여기에 위치한 주택이 얼마만큼의 호재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도 궁금한데 이사님께서 주목하시는 가락동의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삼성동 크나큰 대형 개발 호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까지 이렇게 큰 개발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이 되고 왜냐하면 이 여파가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이제 롯데타워보다 15m 높게 올라가죠.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6개동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있고 마이스 단지도 있고 주변에 잠실 운동장, 요 종합 운동장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한 덩어리로서 앞으로 이쪽 주변의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창출될 정도죠. 그래서 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호텔 들어가고 전시시설, 업무시설, 뭐 전시시설 또 들어가 공연장, 판매시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이 삼성동, 강남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다. 우리만 아는 도시가 아닙니다. 강남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 지금도 유명한데 앞으로는 더 유명해지고 모든 뭐 국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하고 이쪽에 또 코엑스까지 우리 지금 코엑스 지하 들어가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잠실 야구장 30배 연면적이 그렇게 넓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위례 신사선도 물론 들어가고 GTX AC 노선 들어가고 또 통합 대합실, 공공상업시설, 정류장 뭐 이렇게 지상 광장까지도 넓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모든 뭐 우리가 필요한 생활 문화시설, 뭐 생활시설 모든 게 이쪽으로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마이 클러스터 해가지고 이쪽에 일자리가 밀집적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주변에 일자리가 큰 일자리가 생기면 주변에 주택 가격이 특히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요즘 아파트가 넘사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가락동 하면 가락시장역에 있기 때문에 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또 이루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복잡하고 그런데 이 지상은 공원화로 깨끗하게 지하로 이제 그 판매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지저분한 뭐 그런 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또 냄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깨끗하게 다 잡히기 때문에 공원화가 쾌적한 공원화로 가락시장이 개발이 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로 옆에 인근한 수서 역세권 개발이 잡혀 있죠. 강남구에서 지금 이 개발을 지금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뭐 통합 개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뿐 아니라 이쪽도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롯데타워도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앞으로 주변에 이제 바로 옆에 삼성동 롯데타워 쌍벽을 이루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정 법조타운 이쪽도 지금 일단은 법조단지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미래행 업무단지 해서 이 유통단지 이런 쪽이 계속 쏙쏙 조금 덜 들어온 것이 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바로 또 옆에 이제 위례 이제 트램선도 위례 신사선과 연계가 되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복정동에서 또 이렇게 또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지금 강남 쪽이나 뭐 이런 송파 쪽이나 이런 쪽에는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GTX가 수서 역세권을 바로 가락시장 옆에 수서 역세권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또 8호선이 암사에서 별내까지 또 연장이 되죠. 그러니까 더 편리해지고 3호선도 또 연장이 됩니다. 오금역에서 또 이렇게 교산 신도시까지 거쳐서 하남으로 해서 빙 돌아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겠고요. 또 수서 광주선도 앞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들어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저희 강남 3구 앞으로 더욱더 인기가 많아질 송파구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 가락동에서 방이 3개로 좀 여유로운 주택을 가져와 주셨는데 주택의 가격이 한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바로 가까이에 또 학교도 있고요. 바로 옆에 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약 25평 정도 됩니다. 사용 평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그래서 실거주로 찾는 분들,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송파 쪽으로 뭐 교육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 때문에 이쪽에 거주하고 싶어 하시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6억 6,500에서 6억 7,500.
그래도 송파구는 아직도 6억대입니다. 쓰리룸이 널찍한 25평대가 그러니까 실 사용 평수입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사가 내가 딱딱 맞춰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선 전세를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내가 이사 올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원래 주인들은 2년만 거주해도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한 2년만 다른데 이렇게 전세를 활용하셔서 이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는 돈은 7천만 원 정도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9,500 되기 때문에 7, 8천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사 계획이 조금 그렇고 자금은 좀 있는데 어떡할까 그러시지 마시고 그럴 때는 뭐 임대금액 같은 경우도 내가 뭐 5천만 원 아니라도 반전세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금액을 우선 활용을 하고 나중에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반전세도 있기 때문에 뭐 월세도 150에서 160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대출 금액 지금 대출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월세보다도 반전세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억 7천에서 2억 7,500.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뭐 3억 4,500에서 3억 5천인데 요거 아마 이제 한 반 정도 한 3억 정도 3, 4억 정도 하시고 반전세로 하시면 투자 금액은 더 적게 들고요. 또 그만큼 월세 수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강남 3구에 속하는 데다가 방도 3개로 여유로운데 실투자 금액 7천만 원에 접근 가능한 주택으로 가락동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강남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선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볼까요? 자, 시세는 약 5억 7,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 가볼 강남 지역은 강남 중에서도 중심부죠. 역삼동입니다. 자, 역삼동 쪽에서도 주택을 찾아볼 텐데 테란로 따라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역삼동 하면 그 업무지 벨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테헤란로. 업무지 벨트에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삼성동, 지금 현재 역삼동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강남구에 대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삼성동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압구정동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만큼은 사실은 실거주 아니면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뭐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바로 옆에 있는 인근이 그 반사 이익으로 이쪽으로 많이 투자자가 몰리다 보니까 많이 항상 강남구 오늘이 가장 싸다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 많고 지금 이제 뭐 일자리 벨트, 테헤란로를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역,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이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대역, 서초역까지 일자리 벨트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만 해도 이 강남으로 일자리가 약 4분의 1가량이 강남 3구 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만큼 뭐 일자리 섬이 하나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숲이.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이 삼성역 쪽의 여파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제 삼성동은 국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유명해지는 도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잠실 마이스 단지나 영동대로 지하도시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지만 주택은 항상 이 강남구 쪽에 진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전세도 그래서 높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좋죠. 그래서 롯데칠성 업무지 개발이나 정보사부지 개발, 양재우면 개발 특구지역, 수소 역세권 개발, 문정 법조단지 바로 옆에 있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당 복합 환승센터 들어올 예정이고요. 남부터미널 또 이제 리모델링 사업, 또 이제 화물터미널 또 그쪽에 물류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일자리는 들어오고 지금도 강남구에 뭐 아파트값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하기 힘든데 이 젊은 세대들이 1, 2인 가구들이 필요한 주택, 다세대 주택, 투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참 부족하지만 또 개발 호재만큼은 넘치는 지역이 강남구 역삼동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역삼동 주택 주변에서 좀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대할 만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개발 호재, 우리가 개발 호재에 따라서 주택 가격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게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이죠. 최고로 롯데타워보다 15m 높게, 그다음에 연면적은 3배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이쪽으로 밀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를 쭉 여기 강남은요. 거의 다 그 역세권입니다. 이 한 블럭이 다 여기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다음 블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코엑스하고 여기 영동대로 지하 개발 도시하고 또 여기 현대자동차하고 다 통합니다. 굉장히 큰 지하 도시가 탄생하죠. 업무단지 들어오죠. 탄첸 수병원 공원, 문화공원 들어오죠. 또 종합운동장, 또 리모델링 사업이 리모델링도 하고 다 또 이렇게 필요 없는 거는 또 새로운 건물 업무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쪽으로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 예측을 하시면 지금도 주택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부족할까 예측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한 동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6개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합 사옥 들어오죠. 전시, 컨벤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600석에 달하는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대규모 공연장 들어오죠. 호텔도 7성급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급 호텔이 들어옵니다. 국제적인 회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급 호텔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 업무시설 들어오고 판매시설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길게 우리 잠실 야구장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거에 30배 달하는 지하 공간이 생긴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바로 지하 공간이 또 있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하 공간하고 또 코엑스 지하 공간. 코엑스 저도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하 들어가면. 이곳까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통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강남에 큰 지하 도시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지하 도시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런 생활 인프라들이 많이 오고 교통은 이쪽으로 다 밀집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이쪽에 삼성역에 유동인구와 GTX HT 노선도 있죠. 위례신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하고 9호선까지 연결이 돼 있죠. 봉은사역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유동인구가 약 60만에서 100만이 유동인구가 생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상에는 또 이 광장 서울 광장이 2.5배의 넓은 광장이 생기면 이쪽에 행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진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르네상스 호텔 리모델링 하나는 이제 호텔동이고 하나는 이제 또 업무 시설이 들어오니까 일자리는 또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삼성타운 바로 옆에 또 건설이 되죠. 여기뿐 아니라 교대역 서초역까지 일자리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주택은 항상 부족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항상 일자리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양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그만큼 앞으로의 이쪽에 일자리 AI 연구단지가 들어옵니다. 연구단지가 지금 대기업 연구단지들이 이쪽으로 쏙쏙 들어오는데 이 AI 첨단 산업, 로봇 산업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경제를 움직일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이스트 또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2023년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는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마곡보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죠.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마곡보다 우수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발맞춰서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이것도 앞으로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완행급행으로 빠르게 교통소통하면서 지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현재 여기 가림막이 막혀 있죠. 경부고속도로. 가림막 싹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아름다운 이렇게 그 산책 코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길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강남에 아름다운 새로운 산책 코스가 생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삼성역, 양재역, 수서역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이렇게 GTX역 하나만 이렇게 생겨도 이 주변이 1km 반경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여기는 뭐 항상 그 척도가 중심 척도가 어딥니까? 강남에서 몇 분 거리냐? 항상 그게 척도인데 사실은 GTX 타기 어려워요. 지하 6층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지상 40층에서 지하 40층이죠. 40층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깊이 하느냐? 뭐 직선거리로 빠르게 이동도 되지만 지상권이 40m 이하는 지상권이 해당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거를 편리하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이 멀리서도 그동안은 뭐 7, 80분 걸리기 때문에 1시간 넘게 걸리죠. 강남 나올 엄두가 안 나는데 이제는 뭐 10분, 20분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강남 쪽은 더 번화해지고 많은 사람이 더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주목하셔야 되겠죠. 예, 게다가 위례신사선 또 생기죠. 위례과천선. 계속적으로 지금도 바둑판처럼 편하게 되어 있는데 더 편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아쉽게도 이제 매매가가 투룸입니다. 투룸이 5억 7,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뭐 6억 이하는 조금 혜택이 있죠. 예, 8.5% 정도의 혜택을 80% 감면돼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다 2주택자라도 그래서 여기 임대 금액이 5억 2,500을 플러스 시켜서 요만큼 실투자 금액 5천만 원이면 투자하실 수 있겠고 조금 이제 5억 9천짜리는 뭐 6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미래 가치 있는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뭐 이 반전세 월세 내 돈에 맞춰서 하면 되겠고요.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대출 요즘 안 나오죠. 예, 실투자 금액 2억 9,500에서 대출을 받을 시에 3억 4천이면 똘똘한 한 채 강남구에 주택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똘똘한 한 채로 주택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맞춤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2021년 하반기의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담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부탁드리고요.
자,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지금 바로 궁금증들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